자, 기본이론 과정 29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교재 297페이지를 보세요. 자, 297페이지 한 하단에 양호 4번 포트폴리오의 기대순위가 위험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난 시간에 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 예드렸죠. 그래서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여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줄일 수 있는 위험 뭡니까?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을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부동산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참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 때문에 각 자산의 투자 비중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투자 비중을 우리가 이제 WI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W 뭡니까? 웨이트 역의 척을 따라서 비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 자산의 투자 비중 여기에다가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다는 겁니다. 참 각 자산의 투자 비중에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 수익률 어때? 2의 R로 표현했죠. 포트폴리오에서 P자를 붙여가지고 2의 RP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도 어떤 이제 투자 비중에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곱해서 모두 더한 어때? 가중평균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 배웠죠. 개별 자산의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이건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생할 확률이 있었죠. PI 이때 예상 수익률이 있었다. RI 1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 바로 개별 자산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되겠다는 겁니다. 투자 비중에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황의 확률이 있죠. 여기에 예상 수익률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다. 결국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모두가 어때? 가중평균 수익률이에요. 뭘로 가중평균을 할 것인가? 바로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 한 값이 되겠고 개별 자산은 발생할 확률로서 가중평균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편과 1번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다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각 자산의 투자 비중에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곱하여 계산한 가중평균 수익률이다. 그래서 박스에 공식이 나와 있죠.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어떻게 하나 됐습니까?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 자산마다 투자 비중이 있다. WI 여기다가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다. 2의 RI 이럴 때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도 공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령만 잘 익히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를 통해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8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죠.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ABC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상별 예상 수익률표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결국 뭘 구하라는 이야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라는 거죠. 다만 호황, 불황 형조는 각각 50%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조건을 봅시다. 여튼 우리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는 겁니다. 자, A, B, C 세 개의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세 개의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때 포트폴리오 비중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투자 비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투자 비중 이걸 어때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A는 20%, B는 30%, C는 어때? 50%다. 이렇게 투자 비중을 알려줬다는 게 사실 이때 투자 비중은 여러분이 이래서 했어요. 내가 총 10억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 이때 총 10억인데 A 부동산에 2억을 투자했죠. 그럼 10억에서 2억이니까 20%고 B 부동산에 3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10억에 자 3억이니까 30%가 됐죠. C 부동산 5억을 투자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10억에서 5억이니까 50%다. 이게 투자 비중이 되겠습니다. 여튼 투자 비중은 20%, 30%, 50%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음 경제상별 예상 수익률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 주어졌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 조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보는데
포트폴리오는 이처럼 여러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각 자산에 투자 비중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각 자산의 투자 비중에 각 자산의 자, ABC 부동산에 어때 기대 수익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 어때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주어진 조건이니까 투자 비중은 주어졌는데 각 어때 부동산의 자, AB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이제 AB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발생할 확률의 예상 수익률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이니까 예상 수익률이 나와 있죠? 예상 수익률. 자,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 그리고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6%, 8%, 그리고 어때? 10%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요. 다음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은 4%, 다음 4%, 2%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에 호황, 불황일 확률은 각각 몇 프로입니까? 50%다 나와 있죠. 자, 호황일 확률이 50%가 되겠고 불황일 확률도 어때? 50%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같은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A 부동산부터 기대 수익률 구해봅시다. 자, 우리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 참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있죠. 여기다가 예상 수익률 어때?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 더한 값이다. 그럼 자 A 부동산은 이래 구하면 되겠죠. 호황일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50%죠. 50%니까 0.5 곱하기 이때 예상 수익률 6%니까 0.06이 되겠죠. 0. 다음 불황일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50%죠. 0.5 곱하기 이때 예상 수익률은 4%입니다. 자, 0.0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두 더한 값이 바로 이제 자 개별 투현의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값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어때? 계산기 다 준비되셨죠? 자, 같이 한번 눌러봅시다. 자, 계산해보세요. 0.5 곱하기 0.06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제 자 3%가 나온다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이 값이 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 다음 또 이 값 계산합시다. 자, 0.5 곱하기 0.04 얼마 나옵니까? 2%다 할 수 있겠죠? 플러스 2%다. 자, 이래서 계산하니까 결국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이제 어때? 5%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어때? 우리가 5%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다음 B 부동산입니다. 똑같은 요령을 하시면 되겠죠.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구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다. 호황일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50%지요. 확률 50%니까 0.5 여기에다가 이때 예상 수익률 8%죠. 0.08 곱해주고 불황일 확률 50%니까 0.5 곱하기 이때 예상수 4%니까 0.04다 이렇게 해서 더한 값이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그럼 자 보세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또 0.5 곱하기 0.08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 나오겠지요. 다음 2분입니다. 0.5 곱하기 0.04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겠다. 더해주니까 얼마입니까? 6%다. 그래서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어때? 6%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C 부동산입니다. 지금 똑같은 요리하시면 되겠죠. 자, 호황일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50%예요. 0.5 곱하기 이때 예상 수익률은 10%가 되겠죠. 0.1 다음 불황일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50%죠. 0.5 곱하기 이때 예상 수익률 2%니까 0.02가 되겠죠. 이걸 더해준 값이 기대 수익률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합시다. 0.5 곱하기 0.1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5%가 나오죠. 5%. 자, 다음 여보세요. 뒷부분 계산합시다. 0.5 곱하기 0.02 자, 얼마 나옵니까? 1%다. 이걸 더해준 값이 이제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다. 몇 프로입니까? 6%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6%.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자, ABC 부동산의 개별 투현의 기대 수익률 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래서 원론적으로 풀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다 풀었지만 여기서 우리만의 비법을 하나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비법을 활용하는데 이참 호황, 불황일 확률이 5대5로 주어집니다. 5대5 또는 자 이제 이 투자 비중이
투자 비중이 5대 5로 주어진다는 이야기. 이때만 가능한 겁니다. 시험 2대 3대 5다. 이때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때? 5대 5로 주어졌죠. 이때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무조건 둘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6 더하기 4니까 얼마입니까? 10. 2로 나누니까 어때? 5%. 다음은 8 더하기 4입니다. 12죠? 2로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6%. 다음 10 더하기 2입니다. 얼마입니까? 12. 2로 나누니까 어때? 6%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원론적으로 다 구해봤지만 시험 발생할 확률이 5대 5로만 주어진다면 앞으로는 어때? 우리만의 비법을 통해서 구해보자는 겁니다. 비법은 뭡니까? 5대 5로만 주어지면 무조건 둘 더해서 어때? 2로 나눈 값이 개별촌의 기대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법을 하나 이야기해 드렸어요. 여튼 우리만의 비법을 하려면 어때? 개별촌의 기대 수익률 아주 빨리 구할 수 있다. 알 수 있겠죠. 이건 5대 5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6대 4. 3대 7 이때는 어때? 안 되는 겁니다. 5대 5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합시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기 위해서는 투자 비중과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된다 그랬죠? 투자 비중 다 주어져 있고 개별턴의 기대 수익률 다 구해 있습니다. 이땐 어떻게 하면 돼? 자, 투자 비중의 개별턴의 기대 수익률 곱해서 어때? 모두 더한 값이다 알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여기다가 이제 코바전 약이요. 곱해서 나온 값들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보습니다. 계산합시다. 20%에 5% 곱하니까 얼마 됩니까? 바로 1%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1%. 다음 30%에 6% 곱하니까 1.8%지요. 다음 50%에 6%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3%가 되겠다. 그럼 이 값을 전부 다 더해준 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더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5.8%가 되겠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5.8%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지금 5대 5로만 주어진다면 자, 우리만의 비법을 활용해서 잽싸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 비법을 잘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해봤고요. 다음은 포트폴리오 위험입니다. 포트폴리오 위험을 구하는 건데 사실 포트폴리오 위험도 우리가 이제 여기는 A, B, C 이렇게 세 개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럼 세 개의 부동산으로 구성됐을 때 포트폴리오 위험을 구하는 공식을 적으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화시켜서 이분도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눈으로 보기 마세요. A와 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이야기. 이때 포트폴리오 위험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WA의 제곱 다음 시그마 A의 제곱 플러스 WB의 제곱 시그마 B의 제곱 플러스 EWA WB 시그마 A 시그마 B 로 AB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포트폴리오 분산값이에요. 분산값이다. 그럼 여기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를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때? 공식 눈으로 보셨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도 우리한테 과감히 포기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는 걸로 만족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 내용이 299페이지 상단 보시면 박스의 첫 번째 줄에 들어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위험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값을 구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개별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개별 투자안에 대한 어때?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때 우리 계산 문제는 이것만 대비하자는 이야기예요.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계산 문제 우리가 대비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라. 이런 문제도 우리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때?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대비를 하고 다음 개별 투자의 위험이나 포트폴리오 위험을 구하는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계산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기로 한다 생각하시고 기대 수익률만 구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각 자산의 투자 비중에 각 자산의 기대 수익을 곱해서 모두 더한값이다. 이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그럼 발생할 확률 여기다가 이때 예상수를 곱해서 모두 더하는 값이다. 결국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나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 모두 어때? 가중평균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을 구성했으니까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은 수익률이고 개별 투자는 어때? 발생할 확률로서 가중평균은 수익률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대비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과 위험 예산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서 3절 포트폴리오 이론에선 마무리를 좀 지어드리고요. 다음은 여름교재 3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1페이지 4절 화폐의 시간가치다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화폐의 시간가치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화폐 시가치도 절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우리가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투자는 3단계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랬지요. 먼저 뭡니까? 취득이란 과정이 있죠. 취득. 자, 그리고 운용이란 과정이 있다. 가장 대표가 바로 임대업이다 할 수 있겠죠. 임대업이다. 그리고 어떤지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부동산 투자는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취득, 운용, 처분의 과정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때 현금은 다른 말로 우리가 현금 수지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때 수지는 뭡니까? 수입과 지출 여기에 약자예요. 수입과 지출의 약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입은 나에게 들어온 부분이고 지출은 나로부터 나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금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현금 유입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때? 현금 유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자는 취득, 운용, 처분의 과정인데 각 단계마다 현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취득시입니다. 자, 취득시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가겠지요. 그럼 취득시는 어때?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그럼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뭐로 할 것인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거니까 이때는 총 투자액이 될까요? 지분 투자액이 될까요? 그렇죠. 지분 투자액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득 시에 현금 유출인데 현금 유출의 크기는 결국 뭘 이야기한다?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 내 호주머니 나가니까 지분 투자액이에요. 조심하세요. 총 투자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분 투자액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임대업이란 운용의 과정입니다. 이때는 내 호주머니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이때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현금 유입이다. 근데 이때 임대가 됐으니까 가장 주된 소득은 뭡니까? 임대료다라는 거. 그럼 임대료 받아서 뗄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세후 현금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현금 수지는 현금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세후 이건 뭡니까? 세금 공제 후 세금도 다 낸다는 이야기. 세금 내고 나서 내 호주머니에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세후 현금 수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운용의 과정을 통한 세후 현금 수지를 산정하는데 이는 어때? 매년을 단위로서 산정한다는 겁니다. 매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그럼 내가 임대를 어때? 5년 동안 한다고 가져간다면 매년마다 세후 현금수 산정되겠죠. 총 몇 개 나옵니까? 5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의 과정입니다. 처분 시도 내 호주머니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당연히 내 호주머니 돈이 들어온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처분 시도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현금 유입의 크기는 뭘로 하시가? 내가 투자했던 지분이 다시 얼마 돼서 돌아올 것인가 이 문제에서 뗄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나에게 얼마 돌아올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흔히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자, 세후는 뭡니까? 세금 내고 나서 이런 뜻이죠. 세금 내고 나서 내가 투자된 지분이 복귀 다시 얼마 돼서 돌아올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후 지분 복귀액은 투자기간 말에 한 번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임대분담 가정하고 이렇게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내 투자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어때? 이제 투자한 초에 자, 이처럼 투자한 초에 어때? 취득이 이루어졌죠? 이때는 어때?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취득을 한 현금 유출이 되겠지요. 다음 이제 매년마다 어때?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한 세후 현금 수요 산정이 되겠지요. 이 크기가 어때? 현금 유입의 크기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매년마다 자,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유입인데, 자, 이는 뭡니까? 바로 운용에 의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용에 의한 부분이다. 자, 그리고 투자한 말 이때도 또 어때? 현금 유입이 이루어지지요. 또 유입이 이루어진다. 자, 이는 뭡니까? 이제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부 살펴보니까, 자, 현금 유출은 자,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 이때를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때를 현재 시점으로 간다면 현금 유출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진 건데, 자, 이로 인한 현금 유입은 어때? 미래에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지요. 미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금 유입과 유출의 시점이 어때? 안 맞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금 유출은 현재 이루어지만 유입은 미래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때? 이 유입, 유출의 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타당성 분석은 시점을 어때? 맞춰줄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어때? 우리가 화폐의 시가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일사하세요. 자, 오늘의 10,000원이 1년 후에 어때? 10,000원과 금액이 같지만 가치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화폐의 시가치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화폐의 시가치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골 1번 의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01페이지를 보세요. 301페이지 보시면 자, 1번 챕터 화폐 시가치다. 양월의 1번 의의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야 하는데 현금 유출은 현재 시점에서 발생되는 이처럼 현금 유출은 어때? 현재 시점이란 이야기예요. 예, 자, 현금 유입은 미래 시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시점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시점을 동일한 상태에서 비교하여 투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래서 어때? 화폐 시가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 시가치를 배우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관련된 용어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서 간단한 우리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자, 현재 10,000원이 있습니다. 자, 이 10,000원을 이제 1년 동안 자, 이자율 10%, 자, 연 이자율 10%입니다. 10%에서 맡겨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맡겨놓으면 자, 1년 후엔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연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10%죠? 따라서 1년 후엔 얼마 됩니까? 11,000원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11,000원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제 10,000원 원금이지요. 여기에다가 어때? 이제 자, 이자 얼마입니까? 자, 연 이자율 10%라 그랬어요. 10,000원에 10%니까 어때? 1,000원이 되겠죠? 1,000원. 그래서 이제 이자 1,000원이 포함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은 10,000원이고 이자가 포함돼서 어떻습니까? 11,000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는 자, 10,000원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것인가? 이게 이제 현재 시점의 가치라 그래서 이때 10,000원을 가리켜서 우리가 현재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현재 가치다라는 겁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현재 줄여서 어때? 우리가 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현가 표현해서 앞으로 현가라는 표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현가는 뭡니까?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이걸 영어로는 자, 현재 프리젠트 가치는 value 첫 글자서 PV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 현재 가치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11,000원 있네요. 11,000원. 자, 현재로부터 1년 후에 가치가 되겠죠. 따라서 미래 가치다 할 수 있겠네요. 이때 11,000원은 미래 가치다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미래 가치는 줄여서 뭐라 합니까? 미가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하고 미래 가치는 줄여서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 있죠? 내가. 자, 그럼 미래 가치는 영어로 미래는 future 가치 value에서 적어져서 FV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는 자, 이때 10,000원을 어때? 현재 가치다. 그리고 11,000원 미래 가치다 표현했죠. 밑에 보세요. 이제 자, 10,000원과 1년 후에 11,000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비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를 보니까 몇 프로입니까? 10%가 되겠죠. 10%. 이처럼 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이 비율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이자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자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비율이다. 그럼 이 사람 보니까 10,000원과 11,000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비율 10% 이게 뭡니까? 이자율이 된다. 그래서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기호로 우리 때 R로서 많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로서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같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때? 시점을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자,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봅시다. 그럼 이 사례 보니까 10,000원을 11,000원으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금액이 커지잖아요. 금액이 커진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가치를 미래에서 바꾸는 걸 우리가 어때요? 할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증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금액이 커집니까? 바로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자율 가려서 우리 흔히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익률. 그럼 이 사례 보니까 수익률은 몇 프로입니까? 바로 10%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수익률이 높을수록 당연히 이자가 더 많이 붙겠죠? 이자 많으니까 미래 가치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니까 11,000원을 10,000원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11,000원을 10,000원으로 바꾸니까 금액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자를 빼주기 때문이다. 참 금액이 작아진다서 미래 가치를 현재에서 바꾸는 걸 올해 때 할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인한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있다는 이야기. 이 이자율 어때? 우리가 할인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인율. 그럼 이 사람이니까 결국 할인율도 몇 프로입니까? 10%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자율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 어때? 우리가 수익률 이렇게 표현했죠. 다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줄 때 적용된 이자율은 어때? 할인율이다. 이처럼 이자율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수익률, 할인율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뭐 이자율, 할인율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이자율이다 표현하기도 한다. 참고하시고 여튼 우리는 이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뭡니까? 수익률. 다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적용한 이자율 어때? 할인율이란다 생각하시고 특히 우리 과정에서는 할인한다, 할인율이다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세요. 할인한다 이 표현 뭘 이야기합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때 적용된 이자율 뭐랍니까? 할인율이란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준 걸 뭡니까? 할인한다. 이때 적용된 이자율 어때? 할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할인율이 높을수록 자, 현재 가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작아진다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할인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이자를 더 많이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자, 미래를 현재 바꿀 때는 이자를 빼줬잖아요. 그럼 이자를 더 많이 빼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어때?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할증, 할인 이 개념을 다 이해했습니다. 현재를 미래로 바꿔준 걸 할증한다. 미래를 현재 바꾸는 걸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다음 이 사례는 투자 기간이 어때? 1년이죠. 1년. 아주 단순화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 기간이 항상 1년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또 어때? 뭐 6년 3개월 수도 있고
네, 7년 이틀일 수도 있고 좀 투자 기한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정에서는 주로 연 단위나 월 단위를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연 단위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연 단위일 때는 기호로 우리가 기간은 N으로 표현합니다. N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자 N이 5입니다. 이건 뭡니까? 투자 기한이 5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N이 10이면 어때? 투자 기한은 10년이다. 이런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여기서도 자 일시불이라는 게 있고 일시불이라는 게 있고 다음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자 이것은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자 일시불은 말 그대로 보세요. 일시에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내가 지불하거나 아니면 딱 한 번 내가 받거나 하는 경우가 어때? 일시불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연금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때 매월마다 50만씩 연금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처럼 연금에서는 기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 기마다 또 금액이 같아야 돼. 똑같은 금액을 내가 받거나 지불하는 경우 이게 연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내 투자 기간은 3년입니다. 자 1년, 2년, 3년이에요. 3년인데 투자한 초에 내가 1,000만 원 딱 한 번 적립했습니다. 적립하고 더 이상 투자한 동안 적립한 건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1,000만 원은 일시불일까요? 연금일까요? 자, 일시불이다. 알 수 있겠죠? 왜? 투자한 동안 딱 한 번 적립했다. 그래서 일시불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우리 예를 봅시다. 자, 내 투자 기간은 3년입니다. 자, 3년인데 내가 매년마다 1,000만 원을 어때? 적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매년마다 1,000만 원을 적립한다. 그럼 이처럼 매년마다 기간이 같죠? 자, 1,000만 원 금액이 같네요. 그럼 이때 1,000만 원을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뭐랍니까? 연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일시불이라는 것은 투자한 동안 일시에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연금이라는 것은 투자 기간 동안 매 기마다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례에서 1,000만 원 뭡니까? 일시불이 되겠지요. 일시불.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 1,000만 원 뭐가 됩니까? 연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제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구하고 현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화폐의 시장 가치를 활용했을 때는 어때? 투자 기간이 이처럼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으니까 이자율 적용 방식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이자율 적용 방식은 어떤지 흔히 단리 방식이 있고 복리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단리 방식은 한 번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복리 방식은 한 번 발생된 이자가 재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또 이자를 발생시키는 이야기. 흔히 이자의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복리 방식이다. 그래서 화폐 시장가치 여기서는 어떤 복리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 시장은 복리 방식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떤지 일시불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연금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또한 일시불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연금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적립액을 구하게 되고 또 어때? 상환액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모두 어때? 우리가 다룬 건 6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건 4가지다.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미래 가치 구하는 거, 또 일시불과 연금에서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이 4가지가 기본이 되는 거고 여기에 적립액과 상환액 구하게 된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모두 6가지를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주 단순화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는 일시불이 될까요? 연금이 될까요? 자, 보세요. 내 투자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1년인데, 자,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투자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자, 1년인데, 투자한 초에 내가 어때? 10,000원을 적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적립했다. 그리고 더 이상 적립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 10,000원은 뭐가 됩니까? 일시불이 되겠네요. 또, 투자한 말에 내가 어떻습니까? 11,000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투자 기간 동안 내가 받는 건 딱 한 번이죠. 얼마? 11,000원. 딱
한 번이다. 이때 11,000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일시불이 된다. 결국 우리가 아주 단순한 사례를 설명드리지만 이 사례는 뭐에 대한 겁니까? 바로 일시불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그리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이걸 구하는 사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11,000원이 있습니다. 11,000원 뭡니까? 미래 가치다 할 수 있죠. 미래 가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퓨처 밸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미래 가치, 자, 퓨처 밸류는 자, 11,000원이죠. 이거 어떻게 구성됩니까? 만 원에 1,000원을 더한 값이다 할 수 있겠죠. 이때 10,000원은 바로 뭘 뜻합니까? 10,000원은 자, 현재 가치다 이 뜻이지요. 그래서 브랜드 밸류 표현할 수 있겠죠. 브랜드 밸류다. 여기 더하기 1,000원입니다. 1,000원 어떻게 구했습니까? 바로 10,000원의 10% 거반값이 되겠죠. 10,000원은 자, 브랜드 밸류가 되겠고 여기에 10,000원은 현재 가치죠. 다음 10% 뭡니까? 이자율 기호로 R로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00원의 10% 거반값이 결국은 여기는 1,00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자, 프렌드 밸류 공통 분모가 있죠. 이걸 앞으로 빼자는 이야기. 빼면 퓨처 밸류는 프렌드 밸류 곱하기 자, 1 플러스 R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투자 기간 1년짜리죠. 1년짜리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투자 기간은 1년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참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을 일반시킬 때는 복리 방식의 이자를 정한다죠. 복리 방식이니까 이자가 또 이자를 발생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승을 해주는 겁니다. N승이다. 승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제 퓨처 밸류,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프렌드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번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1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현재 가치 이걸 한번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현재 가치 이걸 구해보자. 그럼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자, 현재 가치 자, 프린트 밸류는 1 플러스 R의 N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서 이제 자, 퓨처 밸류 1 플러스 R의 N수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번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 2번 공식을 살짝 변형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쓰겠죠. 자, 프린트 밸류는 퓨처 밸류 곱하기 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이게 3번 공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1번 공식 그리고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어떤지 2번 3번 공식이 되겠죠. 자, 보세요. 1번 공식은 일시불의 뭘 구하는 겁니까? 미래 가치. 다음 2번, 3번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이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하신다면 당연히 2번, 3번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공식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안타깝지만 이런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암기상이에요. 외우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공식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퓨처 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프렌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R은 이자율이죠. N은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1 통해서 우리가 일시불의 현재가치 구하는 2번 3번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 자, 프렌트 밸류는 어떻게 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퓨처 밸류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자, 프렌트 밸류는 퓨처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표현을 쓰겠죠. 여하튼 2번, 3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살짝 표현만 달렸다 뿐이다 생각하시고 1번 이 공식 하나 외우시고 이렇게 2번, 3번을 유도해서 같이 이어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정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활용도가 아주 높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이 공식은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주 단순화된 이 사례를 통해서 결국은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그리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까지 어때 다 유도를 해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자, 301페이지를 보세요. 하단에 양괄호 2번 주요 용어다 나와 있죠. 네, 평균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현재 가치란 자,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자, 미래 가치는 미래 일정 시점에서 가치를 말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평균 2번 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준 비율 뭐랍니까? 이자율. 일반적으로 R로서 표현한다 그랬지요. 돈 1번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계산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어때? 커진다는 겁니다. 이를 뭘 한다? 할증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때 적용된 이자율 어때? 우리가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돈 2번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경우에는 이자를 차감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은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를 어때? 할인한다 표현한 거죠. 이때 적용된 이자율 할인율이란다. 특히 이분 잘 기억하셨습니다.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걸 뭐라 한다? 할인한다. 이때 적용된 이자율 어때? 할인율이란다. 이렇게 해서 잘 기억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화폐 시장을 활용하여 미래 가치나 현재 가치 계산 때는 복리 방식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우리 복리 방식 이걸 적용한다 그랬지요. 다음 편곡으로 3번 봅시다. 자, 미래 가치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기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기간은 그할 줄 그 부분 주로 연 단위와 월 단위가 많이 활용되며 연 단위일 경우 일반적으로 n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n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연 단위일 경우는 n으로 표현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화폐 시장과 관련된 계수값들은 이자율과 기간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다서 퓨처 밸류는 프레젠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 표현했죠. 이때 바로 여기에는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게 계수값이에요. 이 계수값은 뭐에 결정될 것인가? 바로 어때? 이자율 여기서 영향받겠죠. 다음 n 기간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자율과 기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4번 봅시다. 자, 투자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것을 어때? 일시불. 다음 투자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매기마다 지불하거나 지불받는 것을 어때? 연금이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별도의 가정이 없으면 항상 이제 기말 불입, 기말 수령을 가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아래 예가 나와 있지요. 투자기간 5년인데 투자한 초에 1,000만 원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투자기간 동안 더 이상 지불한 건 없네요. 그럼 이때 1,000만 원 뭐가 됩니까? 일시불이 되겠지요. 다음 매년마다 투자기간 동안 매년마다 1,000만 원을 지불했다면 이때 1,000만 원 뭐가 됩니까? 연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이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합니다. 먼저 303페이지 보세요. 303페이지 보시면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소개되어 있죠? 소개인데, 자, 이 미래 가치를 구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어때? 여기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이 두 가지고 또 하나 이제 적립액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제 다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하나씩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화폐 가치를 쉽게 이야기해서는 현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뭘 구하는 것이냐 이걸 빨리 찾아내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항상 먼저 이제 어떤 일시불일 것인가 연금일 것인가 이걸 찾아야 되겠지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찾고 다음은 어때? 미래 가치를 구할 것인가 현재 가치를 구할 것인가 이걸 찾아서 연결만 시키면 기본 네 가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시불입니다. 미래 가치 구하느냐? 그럼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다 할 수 있겠죠. 또 추천적으로 보니까 연금이네요. 연금인데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이야기. 그럼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를 쉽게 이야기해서는 먼저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찾고 다음은 미래 가치를 구할 것인가 현재 가치를 구할 것인가 이걸 찾아서 어때? 연결시키면 기본적인 네 가지는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가 뭡니까? 적립액과 상환액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 먼저 미래가치 관련해서 이제 이와 같은 현금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잘 보세요. 매 투자 기간은 3년으로 우리가 단순화시킵시다. 자, 1년, 2년, 3년이다 가정합니다. 3년인데 투자한 초에 이처럼 투자 기간 초에 내가 1억을 적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적립하고 투자한 또한 더 이상 적립한 건 없습니다. 3년째, 투자한 말에 3년째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거 빨리 찾아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해서 뭘 찾자 그랬어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찾자 그랬죠. 그럼 이때 보세요. 이때 1억은 어때? 투자 기간 동안 내가 어때? 딱 한 번 적립하는 거지요. 따라서 1억은 뭐가 됩니까? 일시불이지요. 다음 3년 후에 얼마일 것인가? 뭘 구하는 겁니까?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결국 일시불에 뭘 구하자?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는 어떤 일시불에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찾아내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일시불에 미래에서 구한다. 이걸 찾았습니다. 그럼 일시불에 미래 가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요령이에요, 이제. 요령. 자, 여기 보세요. 일시불이 있네요. 그럼 여하튼 일시불 여기에다가 일시불에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기수를 어때? 곱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일시불에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계수 이걸 뭐라 표현하신가?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그래서 계수 두 글자만 더 붙여버리면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때? 이제 여기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이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계수에서 계수 두 글자를 더 붙이면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데 자, 이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일시불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자 이것만 찾아내면 이 식은 어때? 우리가 요령껏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본 환원계수가 뭐가 됩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두 글자 계수만 딱 더 붙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일시불은 현대가치 성격을 지니는 겁니다. 자,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여기는 1번 공식이 되겠습니다. 공식. 자,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자, 퓨처 밸류는 자, 프린트 밸류 곱하기 자, 1 플러스 R의 n승이다 표현되죠. 이때 이제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이분은 어때? 퓨처 밸류죠. 다음 일시불 이게 뭡니까? 프린트 밸류 현재 가치 성격이다. 그래서 이때 일시불은 결국 어때? 현재 가치 성격이다. 줄여서 현가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1 플러스 R의 n승이 있네. 이때 여기는 1 플러스 R의 n승 이게 의미한 바가 결국 뭡니까? 여기는 자,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게 의미한 바가 여기는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우리가 이제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생각하시고 이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자, 미래가치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 계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 차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죠. 예인데 내가 정기 예금에 가입한다는 이야기. 정기 예금에 가입했을 때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겠죠. 그래서 원리금의 합계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합계액. 자, 이때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에요. 원리금의 합계액이 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내가 1억 정기예금 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입한다. 그럼 3년 만기짜리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가입할 시 1억 적립하겠죠. 그리고 만기 동안 더 이상 적립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3년 후에 얼마일 것인가 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정기예금 가입했을 때 만기 시 원리금의 합계액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여튼 우리가 이제 자, 주어진 조건에서 뭘 구하자 이것만 빨리 찾아내면 공식은 우리가 요령껏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결국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또 이와 같은 현금이 있습니다. 자, 내 투자 기간은 역시 3년입니다. 3년인데 내가 이제 매년마다 1억을 적립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매년마다 1억을 적립했을 때 투자 말인 3년째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1억은 자,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그렇죠.
연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투자 기간 동안 매년마다 기간이 같죠. 금액이 같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때 1억은 뭐가 됩니까? 연금이 되겠다. 연금 하나 찾았다면 3년 후에 얼마 것인가 뭘 구하라? 미래가치를 구하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례는 자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라. 이걸 찾아냈어요. 찾으니까 식은 어때? 우리가 요령껏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금이 있지요. 연금. 이것은 연금 여기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게 한 자본 환원 기술을 고배해 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게 한 자본 환원 기술은 뭡니까? 계수 두 글자만 더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갑니까? 연금 여기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해준 값이다 생각하시고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게 한 자본 환원기수는 뭐가 됩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줄여서 연금의 내가계수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이 같은 연금의 미래가치 우리 집에 찾을 수 있는 가장 대표 사례가 정기적금입니다. 자, 내가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계속 적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적립해서 만기했을 때 얼마 받을 것인가 이미지겠죠. 그래서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의 가장 대표 사례는 내가 이제 정기적금에 가입했을 때 만기 시에 원리금의 합계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은 우리 합시다. 자, 이때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금 여기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 기술 곱해줬습니다. 그럼 이때 연금은 어떤 성격일 것인가? 자, 이거 보세요. 이 1억 이 자체가 연금이죠. 그럼 1억씩 내가 매년마다 적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1억은 어때? 적립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립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는 연금 즉 적립액 이걸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적립액 이걸 구해보자. 자, 벌써 이제 그럼 연금. 자, 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계산합시다. 연금의 미래가치로 나눠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자, 연금의 미래가치 나누기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살짝 변형합시다. 변형하면 자, 연금은 자, 연금의 미래가치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자는 이야기야.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하면 역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분의 1이 된다. 이때 여기는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 즉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분의 1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1.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감채 기금계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 즉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분의 1 이걸 해서 감채 기금계수다.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연금은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곱하기 자, 이 값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채 기금계수라 그랬죠. 그래서 감채 기금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연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적립액이죠. 적립액. 자, 우리가 미래의 일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이 사건을 본다면 이 1억이 되겠죠. 이거 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자본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감채 기금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일정 금액을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 활용은 뭡니까? 감채 기금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에 있는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계수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둘은 역수 관계에 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네, 이 둘은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여기서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예, 여기에 역수가 뭡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1이죠. 이걸 어때? 감채 기금계수다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계수 이 둘은 어떤 관계?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미래가치 관련해서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미래가치 관련 세 가지는 뭡니까? 항상 일시불 연금이 있다 생각하시고 처음 일시불에 미래가치
자, 그리고 연금의 미래가치. 다음은 이제 미래 일정을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하시냐. 적립액 예의 세 가지죠. 자, 1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 요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 요소는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다음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 요소는 뭡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미래 일정금을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자, 이걸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 요소는 뭡니까? 감채 기금 계수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미래가치 관련된 자본 환원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감채 기금 계수 세 가지가 있다. 이때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인가? 자, 보세요.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뭘 구하기 위해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죠. 자, 연금의 미래가치는 뭘 구하기 위해서? 연금의 미래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감채 기금 계수는 이건 뭡니까? 미래 일정을 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할 것인가? 사실 내 정기적금에 가입한다는 이야기. 근데 매 월마다 또는 매일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미래가치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 둘은 어떤 관계?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